안녕하세요. 자유광입니다. 오늘의 주제도 이제 강간 사건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단순 강간이 아니고 강간치상입니다. 형법에서는 이 강간치상이라는 범죄를 강간과 별도로 따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의 죄를 범한 자로 인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 강간보다 좀 더 무겁게 벌하겠다라는 범죄인 거죠. 일단 이 정도 먼저 체크해 주시고 오늘의 사건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4층 이 모텔방의 창문을 넘어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다가 상해를 입게 되었는데 이것이 강간치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아니 당연히 강간치상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구체적인 얘기를 살펴보면 또 다툼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피해자는 밤 10시경에 클럽에 혼자 놀러가게 됩니다. 혼자 놀다가 또 클럽에 놀러온 피고인을 만나서 함께 춤을 추게 되었는데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자리로 데려가서 자기와 함께 같이 온 일행 2명과 합석을 한 뒤에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이어 11시경에 피고인이 피해자한테 우리 모텔 잡아놨으니까 가서 내 일행이랑 같이 놀자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피고인의 일행은 당시 남자 1명, 여자 1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는데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을 끌고 부근에 있는 모텔로 들어갔는데 이때 피해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에게 혼난다 라고 하면서 방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죠. 그래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붙잡고 4층 방으로 끌고 들어갔으며 피고인은 위에 4층 방에 들어가자마자 방의 문을 잠근 후에 피해자에게 방에서 나가면 죽인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를 그곳 소파에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유방을 만지며 피해자를 강간하려 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살려달라 라고 했습니다만 피고인은 내가 너 하나 못 이기겠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고 계속 강간을 하려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계속 반항을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자신의 목에 걸고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소변을 보러 갔는데요. 소변을 보면서 피해자한테 너 나가면 죽인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는 그곳에 있으면 강간을 당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방을 빠져나가려 했는데요. 그런데 화장실이 방의 출입문 쪽에 있어서 출입문으로 나가려다가는 피고인에게 잡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자 다급한 나머지 그 모텔의 유리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렸고 이로 인해서 전치 약 24주간의 상해를 입게 된 사건입니다. 자, 강간보다 좀 더 중하게 처벌하는 강간치상과 관련해서는 강간치상이 성립하냐의 여부는 바로 이 상해의 결과 발생을 이 범죄자, 그러니까 피고인이 예견할 수 있었는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4층에서 뛰어내려서 피해를 입을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었는가가 쟁점이 된 사건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일단 원심에서는 강간치상을 인정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위 여관방까지 끌려 들어가게 된 경위, 또 피고인의 이런 협박 및 강간을 하려 한 행위의 경위 및 정도, 피해자가 또 거절하고 반항했던 점, 또 소변을 피고인이 보러 갔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핸드백을 자신의 목에 걸고 가면서 피해자에게 나가면 죽인다라고 말한 점, 또 방의 구조로 봤을 때 출입문으로 탈출하기는 불가능하였던 점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피해자가 이 유리창문을 통해 탈출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러한 경우 피해자가 다칠 수도 있다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만나서 함께 놀다가 큰 저항 없이 모텔방에 함께 갔다. 그리고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한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또 창문을 통해서 아래로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해 화장실에 가 있는 때여서 피해자가 일단은 급박한 위해 상태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4층에서 밖으로 뛰어내린 경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 점을 아울러 본다면 이거를 좀 피해자가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서 이렇게 다치는 것까지를 예견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는 좀 힘들어 보인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좀 납득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에 따라 위기 상황에서의 행동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특히 굉장히 긴급한 상황에서라면 일반적으로 행동하는 것보다는 그 외 행동을 할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지요. 대법원의 판결이 물론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이런 사건이 다시 판단을 받는다면 또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건 소개 여기서 마치고 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